그러니까 개 무거운 콘크리트야. 안 움직이죠. 수직 항력에 비례하고 정지 마찰 계수에도 비례를 합니다. 왜냐면 마찰 계수 여기 있잖아.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외울 거는 이강으로 차면은 이제 철도왕입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2-3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보면 이제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 자, 이게 있는데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공 공부하면 어차피 이제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들이. 자,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길이가 이제 킬로미터도 있고 뭐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잖아요. 자, 질량 같은 경우에도 톤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고 그램이 있죠. 자, 뭐가 표준이냐 이거야. 뭐가 스탠다드예요, 여러분. 뭐가 스탠다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시간은 이제 세컨드, 전류 암페어, 연력 정도는 이제 칼빈이었나? 그리고 몰, 그다음 칸델라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chance. 왜? 여러분들 이제 기계 아니면 전공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기계 아니면 전기. 자, 그래서 기계 공부하면 저는 기계도 했었고 전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고. 자, 부교공 같은 데는 둘 다 본다. 둘 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 범위여도 달라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코레일이랑 서교랑 다르거든요. 서교는 이제 그 연력학의 그런 것들 나와요. 이제 복사 대전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 1kg 포스는 9.8N, 1g 포스는 980타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란 건 뉴턴 곱하기 미터. 그리고 일률, 와트는 줄 퍼 세크라는 겁니다. 자, 기계에서 이런 걸 배워요. 외우세요. 이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자, 와트가 줄 퍼 세크. 무슨 뜻이냐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줄이 일이에요, 일. 근데 그거를 시간. 그러니까 일 얼마나 해? 시간마다. 이런 의미죠. 자, 이해했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해 끝났으면 이제 외우세요. 와트, 줄 퍼 세크. 줄은 뉴턴 곱하기 뉴턴 곱하기 미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혹시나 해서 적어놨고, 1m는 100cm, 1km는 1000m, 1리터는 1000ml. 이 정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m/s는 이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3.6km/h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 접두어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워두는 게 좋아요. 틈틈이. 이렇게 외우세요. 애가, 페펜, 테피, 기나, 메마, 킬밀, 헥센, 데카데시. 그래서 이제 여기 엑사 같은 경우가 10에 18이거든요. 그리고 아토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페펜, 페타는 이제 15. 펜토는 10에 마이너스 15 해서 이 순서, 그러니까 뭐가 더 작은지 큰지가 나오기 때문에 센 데카드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는 기계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와 스칼라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다고요? 벡터와 스칼라. 근데 기계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기계 전공. 나중에 기계 인강도 찍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잡얘기인데 잡얘기. 그 여러분들 기계 인강 들어보시면 난이도 존나 어이구 비속어 써서 죄송한데 난이도 졸라 높아요. 근데 철도에서 얘기하는 기계는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발전소랑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 철도 기계는 난이도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높아. 너무 투머치해. 근데 두 개 다 해서 이게 나온다. 그래서 외우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없어요. 스칼라는 크기 이런 거 있고 벡터는 이제 이런 거 량이랑 세기 이런 거 들어간다. 자, 속도는 대표적인 벡터 단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속력, 속력이 스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무슨 의미냐? 의미 한번 이해해 봅시다. 가슴으로 안 와닿죠, 여러분? 가슴으로 와닿게 해드릴게요. 볼게요.
4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10km 걷고 왼쪽으로 6km 들었어요. 속력이 얼마예요? 속력은 자 10 더하기 6이에요. 10 더하기 6. 그러니까 총 걸은 만큼. 왜냐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4km 파워. 이거는 3.6으로 나누면 미터 퍼 섹이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계산 문제 잘 안 나와요. 계산을 말로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실 거 없고. 그래서 속력은 다 이런 의미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 거기 책에 나왔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라는 게 이제 거속시죠. 근데 NCS에서 이런 게 가끔 나오죠. 이 거속시 물어본 것도 옛날이에요. 이제 NCS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자, 거리라는 거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속도라는 거는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거리, 왕복한 거니까 EA라고 치면 시간은 속도 자체를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리고 두 개 더해보면 이제 나온다. 결과. 이 정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속력 스칼라라 했죠. 속력 스칼라. 속력이 스칼라. 속도가 이제 벡터. 자, 스칼라가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 벡터. 잘못 나왔죠? 자, 속도는 이제 빼주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결국 4km밖에 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 표정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몰라요, 사람들이. 단어를 모르는데 정차 시간도 포함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2km, 정차 시간 2분, 운전 시간 58분, 표정 속도는 2km. 왜냐면 이거 두 개 포함한 거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표정 속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 GTX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GTX가 엄청 빨라요. 저기 파주 운정에서 강남까지 30분이었나? 차로 가도 그 속도가 안 나오는데. 자, 왜 그러냐면 표정 속도가 엄청 빨라요. 표정 속도가. 왜냐면 정차력을 최소했기 때문에 정차력을 최소. 자, 이 정도는 가슴에 와닿죠. 여러분 와닿죠? 자, 그래서 정차력수 줄이기. 자, 와닿았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외우세요. 자, 운전 시간을 줄여라. 그러니까 운전 시간을 감소해라. 그리고 정차력수를 줄이고 그리고 고가속도로 해라. 그리고 최고속도 올려라. 이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뒤에 뭐 제한 속도는 말 그대로 제한 걸려 있는 거. 상대 속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바깥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런 게 상대 속도. 가속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진동 가속도라는 거는 그 980을 곱해주는 거. 다 잘 안 나온다.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기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밀도는 로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요? 로라고 해요. 로우. 이거는 V분의 M입니다. 그래서 V가 최적이거든요. 최적. 그러니까 최적이 뭐냐면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M이 이제 밀도예요. 밀도.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 이론에서 어떻게 내냐. 자 질량 큰 거가 높죠. 분자에 있으니까 이런 걸 낸다고 문제에서. 근데 이제 V 최적이 낮으면 밀도가 크겠죠. 반비례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물에 뜨냐 잠드냐가 비중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물에 내려앉는다. 1보다 작으면 내려앉는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애초에 이게 전공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표준 절대 압력이란 건 표준 대기압에 이제 계기 압력이 있고 게이지 압력이거든요. 게이지 압력인데 그 자, 게이지라는 게 세 글자죠. 게이지. 그래서 저는 플러스 이렇게 세 글자로 외웠고 진공 이거는 마이너스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절대 압력은 그 표준 대기압 마이너스 계기 압력이다. 이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헷갈리고 아니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서 내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게이지니까 세 글자 플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잡내기인데 중요한 거 동력학 등가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학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S는 2분의 1 AT 제곱
아니면 뭐 EAS는 V제곱 빼기 V1제곱. 이런 게 이제 동력학. 이거는 인교공에서 나와요, 인교공. 그리고 굉장히 수학과 관련 크다. 물리학이고, 물리학. 저는 인교공에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동력학을 싫어가지고. 저는 코레일이랑 서울교 동작 다 다녀봤는데,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와. 그리고 운전 이론에서도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번쯤 봐라. 근데, 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등속, 원운동 이런 거.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주기가 있는데,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예요. 진동수 역수. 뭐라고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다.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자, 토크가 아니죠. 주기. 주기는, 그러니까 그 가슴을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2파이 R이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이죠. 지름. 2파이 R. 지름. 지름을 속도. 얼마나 빨리 도냐. 그게 바로 주기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V분의 2파이 R. 자, 이제 외우세요.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진동수란 역수. 그 다음에 속도에 반비례하죠. 속도에 반비례. 속도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2파이 R이니까, 자, 지름 길이에 비례하겠죠. 비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식을 한 번쯤 이해하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힘의 3요소 이런 거 딱 봐도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 자, 그 작방이라고 외우세요. 그 작방. 직방 아니고요. 그 작방. 그래서 크기, 작용점, 그리고 방향.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용점이라는 건 시작한 포인트죠.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크기가 전달된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전에 강의였나요? 아 이번 강의에서 했었어요. 다인이라는 건 1g이 센티미터에 적용되는 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뉴턴이라는 건 1kg이 1m에 적용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삿갓이 제곱인 건 아시죠, 여러분? 자, 한번 높아실 말씀드려봤고,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력 가속도 이런 뒤에 있는 말 같은 게 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방향은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중력 가속도는. 당연하죠. 지금 한번 펜 떨어뜨려 보세요. 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구 중심. 고도가 높아지면 작아진대요, 여러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거든요. 원심력. 우리 원심력은 알아. 자, 지금 한번 뭐 돌릴 순 없지. 자, 뭐 요요, 요요를 돌려봐요. 이렇게 돌아가죠. 원심력 때문에. 구심력은 뭐냐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힘. 그게 바로 구심력. 그래서 얘는 R분의 MV 제곱 혹은 MR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라고 외웁니다. 오메가.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말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 문제. 그래서 자, MR 오메가 제곱 M R분의 V 제곱이라 했죠. 그래서 자, R. 자, 첫 번째는 이제 M 질량의 비례. 두 번째는 이제 속도의 제곱의 비례.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의 반지름의 반비례. 근데 이제 여기 물체의 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기를 고려하면 R의 비례. 그 다음에 오메가의 그러니까 오메가가 각속도거든요.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외워라. 식을 외우면 말을 굳이 안 외워도 되잖아. 그리고 사람이 수학적인 표현은 더 잘 이해해요. 수학적인 표현은. 자, 원심력은 이제 부호만 만들어낸 거. 원심력은 디스크팡평 타시면 아시죠? 주변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 자, 관성력 마찰력. 이건 다 아시잖아요. 관성은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탁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날아가죠. 관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아. 그러면 바퀴는 딱 서면은 바퀴가 이렇게 마찰력 끌리면서 차가 서죠. 그래서 관성력과 마찰력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애초에 뉴턴 곱하기 뮤라고 읽어요, 뮤. 자, 그래서 수직 항력, 아래로 누르는 힘에다가 정지 마찰 계수가 곱하는 거.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건 우리가 움직이기 직전의 속도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책이 있죠, 책. 책을 한번 밀어보세요. 밀면은 책이 어떻게 돼요? 밀리죠. 근데 그 밀리기 직전에 가장 여러분들이 힘을 세게 준 거. 힘을 세게 줬는데 그때 그 마찰력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근데 수직 항력, 그러니까 개 무거운 콘크리트야. 안 움직이죠. 수직 항력에 비례하고 정지 마찰 계수에도 비례를 합니다. 왜냐면 마찰 계수 여기 있잖아.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외울 거는 일단 이걸 외우고 거기에서 나온 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식 들어가요? 여러분? 넓이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 중 제일 크고,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 자체는 1보다 작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얘가 막 가만히 있는데 마찰 계수가 엄청 크니까 막 뒤로 혼자서 움직일 거 아니야. 무섭게. 귀신 들린 것처럼. 자, 뭔지 아시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 자, 정지 마찰 계수가 있고 운동 마찰 계수가 있는데, 딱 봐도 정지 마찰 계수가 더 크죠. 운동 마찰 계수는 얘가 이제 굴러가면서도 마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는 상태가 제일 크겠죠. 정지 마찰 계수. 근데 운동 마찰 계수도 미끄럼과 구름이 있는데 미끄럼이 더 크다. 이거는 뭐 우리가 와닿아요? 나는 안 와닿아. 와닿으면은 똑똑하신 분들이죠. 저보다. 근데 뭐 세 글자가 더 많으니까 더 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2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이제 골치가 엄청 아플 겁니다. 골치가. 아씨, 숫자 엄청 나와. 숫자 엄청 나오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죠. 근데 나 안 외우는 거 추천. 안 외우는 거 추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뭐가 큰지 대소를 외워. 대소. 대소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안전법 별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철판이 있죠. 그리고 뭐 기름친 금속이 있어요. 뭐가 제일 미끄러울까? 기름친 거. 제일 미끄럽고, 제일 미끄러운 건 눈과 얼음. 그래서 눈이 제일 경지 마찰 계수가 낮다. 마찰이 없다. 이렇게 대소를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후계 법칙 같은 거는 이제 스프링이랑 관련된 거고, 나중에 저기 기계 할 때 다 배워요.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성과 탄성이 있는데, 이것도 기계에서 나온 건데, 소성이라는 거는 스프링 쫙 한번 늘려면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고 고정되죠. 이거는 탄성 한계 넘어가서 이제 안 돌아오는 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아시면 되겠고. 자, 1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줄 퍼 세크라고 있죠. 자, 그리고 중경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V를 T로 나눈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누구한테 맞아요. 한 대 맞아요. 그러면 아프죠. 이게 반비례니까. 근데 엄청 천천히 날아오는 거를 한 대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충격력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반비례하고 질량과 속도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크. 토크라는 거는 이제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 곱하기 거리. 자, 와닿아요? 안 와닿죠? 안 와닿고. 자, 말씀드릴게요. 자, 힘. 토크라는 건 일단, 자, 여러분들 자전거 페달을 밟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가 이제 토크를 세게 줘야 되죠. 그때 처음 밟는 힘을 토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도가 엄청 빨라. 속도가 엄청 빠르면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그냥 앞으로 가지죠. 일단 토크가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크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제 힘과 거리에 비례한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거나 아니면 엄청 길이가 길면 되겠죠. 그리고 뉴턴의 이제 1, 2, 3법칙이 나오고, 자, 1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 그래서 힘을 안 주면 가만히 있는 거. 당연한 거죠. 1법칙. 2법칙은 힘주고 움직이는 거. 가속도와 질량 관계. 3법칙은 작용, 반작용. 자, 이거는 기계랑 관련이 없어요. 기계에는 이런 거 안 나오고. 연력학 3법칙은 나오는데, 자, 뉴턴의 1, 2, 3법칙은 여기에서만 나온다. 원자력에서만. 자, 작용, 반작용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 그리고 뭐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죠.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지니까 점점 이제 부력이 뜨죠. 그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힘을 엄청 많이 주니까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 그게 작용, 반작용, 3법칙.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법칙과 3법칙의 차이가 있는데,
2버치 같은 경우에는 자극점이 하나, 그 다음에 3버치 같은 경우에 자극점이 두 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자,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이 한 건데, 제가 노벨상을 타진 않았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 여러분들 인교원 가실 분들이나 동력학 하실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기본 공식입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 기본 공식. 그래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냥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래서 동력학의 기본.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설명이 쉽죠. G가 중력 가속도죠. 공을 떨어뜨려요. 일단 M이 크면 그 위치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중력이 더 크면 높겠고, 그리고 엄청 높은 데 떨어뜨리면 그거 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네모난 창자가 있어요. 1층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100층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H 때문에 다르겠죠. 자,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2분의 1 mv 제곱은 외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정보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제일 기초가 이제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쿨롱의 법칙은 이제 전하를 설명하는 건데, 자, 전하라는 거는 일단 쿨롱 상수 K에다가 Q1, Q2 그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 그 다음에 R제곱, 전하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쿨롱 상수라는 건 9에 곱하기 10의 9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 전기의 기본 공식입니다. 전하량을 구하는 이제 공식입니다. 이제 그 이게 전하 간에 작용하는 이제 인력과 청력, 그러니까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공식이 쿨롱의 법칙. 이거를 한 번쯤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쯤 보시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류는 이제 그 전하, 전기를 혹시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기계는 전공했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자, 이 큰 쪽에서 나오는 거였나요? 작은 쪽에서 나오는 거였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 지금 전기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온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거죠. 움직여서. 자, 그거를 이제 전류, 전하들이 움직이는 걸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 충격을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죠. 근데 전류가 통하면 사람이 죽는데, 전압은 아무리 세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전류가 세지면 그거 한다. 사람이 위험하다. 전류는 전하 이동.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 이제 오음의 법칙으로 증명하는데, 자, 일단 전하는 사실 I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이제 T분의 Q. 이게 바로 전하고,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V는 IR이거든요. 이게 기본 공식인데, 그래서 R은 I분의 V라고 오음의 법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길이, 도체 길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로라고 하거든요. 로 곱하기 A분의 L. 그래서 이건 길이, 이건 면적.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전기와 기계 있는데, 기계는 비전공자, 그러니까 문과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선택하고 실제로 난이도 좀 낮아요. 말 문제들이 많고. 전기는 범위가 엄청 적어요. 범위가 엄청 좁아. 좁은데 수학이 많고 조금 이해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 전공자들이 자주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기계를 선택했고, 이것도 공부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포기하고 기계로 해가지고 다 붙어졌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항을 막 합칠 거 아니에요? 자, 직렬로도 합칠 거고, 자, 병렬로도 합치겠죠. 그때 이제 계산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항 직렬 연결하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직렬 연결은 더하면 돼요. 근데 병렬 연결은 이제 역수분의 합입니다. 역수들의 합이에요. 이렇게 역수들의 합,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발전기에서 저기 뭐 남동 발전소, 뭐 이런 수력 발전소에서 이제 서울 같은 데로 이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전력량을 이제 I 제곱 RT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도씩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견인회로 앞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자, 우리 한번 지금 따봉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따봉. 자, 따봉을 지어봤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자, 타봉을 지어보시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킨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단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게 이제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렌츠의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이쪽에 두면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렌츠 법칙. 자, 오르나사의 법칙은 와닿죠. 중요한 거는 기전력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이 단어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오르나사의 법칙.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그리는 걸 나와요. 손가락 그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힘자전이거든요. 힘자전. 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의 방향.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이론 이강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 기본 단위를 알아봤었어요. 길이가 미터가 맞는지, 킬로미터가 맞는지, 센티미터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를 했었죠. 벡터와 스칼라. 이 정도는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1뉴턴은 뭔지, 1줄은 뭔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서 뭐 쿨롱의 법칙, 인력과 청력, 전하 간의 그리고 렌츠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저기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복습 여기까지고요. 한 번쯤 이제 공부해보시고 모르는 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는 만큼 항상 결과로 반드시 보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 항상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